이때 상생 임대차 계약 기간에 특례 기간이 있습니다. 특례 기간. 특례 기간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올해까지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한테 한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무슨 혜택?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요.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 2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상생 임대주택 특례제도에 알아보겠습니다. 상생 임대주택 특례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세금이 없죠.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일 경우에 2년 보유에 2년을 거주해야만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12억 원이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언제 지정이 됐죠? 2017년 8월 3일 날부터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이때 2017년 8월 3일부터 서울하고요. 서울 전 지역하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광명, 과천, 하남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제는 언제 되었습니까? 2023년 1월 5일 날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7년 8월 3일부터 2023년 1월 5일 그 사이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반드시 2년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하고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를 할 수 있잖아요.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이때 임대차 계약한 사람들은 보통 4년입니다. 4년 동안 그 갱신계약을 해가지고 집세를 올리지 않고 갱신계약에서 임대를 하게 되면 요건이 충족되는 사람은 그 집을 양도하게 되면 세금을 받지 않는 그런 제도가 상생임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특례제도가 되겠는데요. 자, 이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바로 만들어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임대인들한테는 바로 정부가 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그리고 임대인한테는 집주인들한테는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고 임차인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할 목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생겼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직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임대인과 을이라고 하는 임차인 간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통 주택임대차는 보통 2년이잖아요. 2년인데 이 직전 임대차 계약은 갑과 을 사이에 좋아요. 보증금이 1억이라 가정해 봅시다. 1억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이때 임대차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이 돼야 됩니다. 1년 6개월 이상이 돼야 됩니다. 아마 그런데 대부분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뭐 2년 맺었다 합시다. 그래서 계약 기간 2년이 만료돼 가지고 다시 갑이라는 사람이 다시 을하고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갱신 계약을 청구해가지고 2년간 더 살기로 했습니다. 이때 이 계약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상생 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생 임대차 계약은 이 갑이라는 사람이 다시 을하고 2년간 재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올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니면 올리더라도 5% 내에서 올립니다. 그러면 1억에 5%면 얼마입니까? 5% 이내입니다. 그러면 1억 500만 원이 되겠죠. 보증금. 전세 보증금이 500만 원 올린 것이죠. 그래서 이때 2년 계약 기간을 또 살았습니다. 2년 계약 기간을 채웠어요. 그러니까 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올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5% 이내에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두 번째 계약이 상생 임대차 계약인데 꼭 임차인이 을이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직전 임차인이 을이 임대차 계약 기간 2년 하거나 더 이상 안 살겠다, 그냥 나가겠다, 그러면 1억을 돌려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새로운 병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이때 병하고 갑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직전에 을하고 계약 맺은 1억 원 내 5% 이내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정부가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상생 임대차 계약 기간에 특례 기간이 있습니다. 특례 기간.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때 특례 기간은 언제냐?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가 특례 기간이 됩니다. 다시요. 특례 기간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올해까지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한테 한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무슨 혜택?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조정 대상 지역이라도 거주 요건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임차인이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1세대 1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 요건 충족하지 않아서도 어떤 혜택이냐?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12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원래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있는데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상생 임대주택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날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2021년 1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입니다. 이건 지금 소득세법 시행령에 있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연장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 집주인 입장에서, 임대인 입장에서 과거에 임차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다시 재계약을 하던, 새로운 임차인하고 계약을 하던, 바로 직전 임대차 계약 보증금의 5% 이내 계약할 때는 바로 이것이 상생 임대차 계약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기간 끝나고 이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 그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비과세하겠다. 그런데 이 특례 기간을 몰라가지고 착각해가지고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집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 임대차 이런 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요, 집을 팔고 비과세 받을 때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되느냐? 상생 임대주택 특례 적용 신고서입니다. 상생 임대주택 특례 적용 신고서. 특례 적용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예정신고 기간이죠.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 아래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기간 이내에 바로 이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신고서를 제출해야만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 시간에는 바로 상생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잘못 판단해가지고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특례 기간 내 상생 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 개시가 되지 않아서 임대주택 양도시에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를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특례 기간을 잘 아셔야 돼요. 2021년 1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입니다. 자, 실수 사례입니다. 어떤 분이 2019년 9월에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얼마에? 8억 원에. 자, 그런데 2019년 10월에 A주택을 뭐 했느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약에 4억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 10월이 2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년 후에 2021년 10월에 2년이 돼가지고 바로 2차, 이건 1차가 되겠습니다. A주택 1차 임대차 계약이고 2차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두 번째 계약을 맺을 때 4억의 5%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5% 이내 계약을 맺었으면 4억의 5%가 얼마입니까? 2천이니까 4억 2천만 원의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4억인데 5억 6억 아무리 집값이 올라가더라도 전세값을 5억 6억에 인상시키지 않고 2천만 원만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023년 10월이 만기가 되겠죠. 그래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언제? 2024년 1월에 이 A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얼마에 양도했느냐? 10억에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8억에 사가지고 10억에 팔았으니까 12억까지는 세금이 없죠. 지금 이 상생임대주택은요, 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임대차 계약을 1차에 4억에 맺고 2차에 계약기간이 됐을 때 2년이 돼가지고 다시 재계약 체결했죠. 그러니까 이때 첫 번째 계약하는 것은 직전 임대차 계약이고 두 번째 계약하는 것은 상생임대차 계약인데 상생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증금 5%만 올렸다고요. 그리고 팔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금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특례기간 날짜가 잘못됐다. 이 사람은 보세요. 언제 2차 계약을 했나요? 10월에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언제부터라고 그랬죠?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한테만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2021년 12월 20일 이후에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에 한해서만 비과세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금을 내야 돼요. 언제 했습니까? 특례기간 전에 했잖아요. 특례기간이 2021년 12월 20일부터인데 10월이니까 특례기간 지정되기 전에 두 번째 상생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사람은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집을 샀는데요, 직전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내가 집을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그 승계 계약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집을 사가지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였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계약 맺은 게 직전 임대차 계약이고 그 사람이 2년 동안 살고 다시 재계약했을 때 계약하는 것이 상생 임대차 계약인데 이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만이 거주를 하지 않아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상생 임대주택 특례 적용 신고서를 반드시 예정신고 기간 이내에 제출해야만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